록밴드 출신으로 가난한 음악 생활을 하며 지내던 당시에 친구인 니콜라스 케이지의 권유로 1984년에 데뷔해 미치광이 이발사부터 기계인간, 도마뱀, 해적 등 못하는 역할이 없을 정도의 수준 높은 연기력과 남다른 외모로 2000년대에 들어 할리우드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자랑했던 간지난 배우 조니 뎁입니다. 오늘의 조니 뎁을 만들어준 60개가 넘는 작품들 중에서 평론가 그리고 대중들에게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영화들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참고로 평점 기준은 해외 영화 리뷰 사이트 중 가장 유명한 IMDb, 로튼토마토, 그리고 메타크리틱의 평점을 모두 합한 평균 점수이며 순위는 평론가 기준 점수로 정리했고 점수가 동일할 시에만 관람객 점수가 더 높은 순서로 정했습니다. 조니 뎁을 본격적으로 스타덤에 올린 작품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대장장이 윌 터너와 매력 넘치는 해적 잭 스패로우는 각 다른 목적으로 납치된 총독의 딸 엘리자베스를 구하기 위해 죽지 못하는 저주에 걸린 바르보사 그리고 그의 부하들과 맞서 싸우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규모가 큰 블록버스터 해적 영화들이 연이어 망하면서 이 영화 또한 부정적인 의견이 개봉 전부터 상당히 많았지만 1억 4천만 달러 제작 비용에 흥행 수입 6억 5,4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7,400억 원으로 2003년 글로벌 흥행 수입 4위를 기록하면서 할리우드 해적 영화 징크스를 깨고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조니 뎁의 대표 캐릭터를 할 수 있는 잭 스패로우를 연기한 첫 작품으로서 그의 연기력 또한 크게 호평을 받았고 7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기까지 했는데요. Johnny Depp in Pirates of the Caribbean: The Curse of the Black Pearl. 아쉽게도 오스카 트로피는 미스틱 리버의 주연을 맡은 배우 숀 펜에게 넘어갔습니다. 1편의 폭발적인 인기와 흥행에 힘입어 계획이 없던 시리즈로 제작하게 되면서 반지의 제왕, 그리고 해리포터와 함께 한 시대를 상징했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흥행한 블록버스터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평가는 진지함만 가득하고 평면적인 해적 영화들과는 다르게 곳곳에서 터지는 깨알같은 개그, 독특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조니 뎁의 연기력, 그리고 블록버스터급 액션씬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시리즈의 시작을 화려하게 올린 명작으로 호평을 받은 반면 조니 뎁이 연기한 잭 스패로우 말고는 남는 게 없다며 다소 어수선하고 집중하기 힘든 스토리텔링에 호평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 평점은 평론가 기준 6.7, 관람객 기준 7.9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작 동화 피터팬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그려낸 이야기 네버랜드를 찾아서가 9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한때 이름을 날렸지만 흥행이 부진하면서 슬럼프에 빠진 작가 제임스 베리는 남편을 잃고 많은 아이들을 홀로 책임지고 있는 젊은 미망인 실비아 데이비스와 그녀의 아이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베리는 4명의 아이들 중 피터에게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작품 피터팬의 탄생 과정을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조니 뎁은 영화의 주인공이자 피터팬의 작가 제임스 베리를 연기하면서 그가 맡은 몇 안 되는 정상적인 캐릭터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비교적 정상적인 그 외에도 타이타닉의 케이트 윈슬렛과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프레디 하이모어, 전설적인 배우 더스틴 호프만 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개봉 전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고 연출은 007 퀀텀 오브 솔로스, 월드워 제트, 그리고 곰돌이푸의 감독 마크 포스터가 메가폰을 잡으면서 동심을 잃고 싶지 않은 베리 작가의 풍부한 상상력을 실제화해서 연출된 기발한 장면들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2,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1억 1,6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1,300억 원으로 4배가 넘는 흥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피터팬의 탄생 과정을 알게 됨과 동시에 포스터 감독의 기발한 연출력에 호평이 많았던 반면 단순하고 예측하기 쉬운 뻔한 스토리에 지루하다는 평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버랜드를 찾아서의 평점은 평론가 기준 7.1, 관람객 기준 8.0으로 9위를 기록했습니다. 원작 소설 기반으로 제작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의 합작 길버트 그레이프가 8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이오와주 작은 마을 엔도라에서 힘겹게 사는 그레이프의 가족,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길버트 그레이프와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 어니 그레이프의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전에 올린 영상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인생작에서 10위로 소개한 영화이기도 한데요. 20대의 조니 뎁과 10대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수준 높은 연기력으로 이제는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두 배우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롭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개봉 당시 1,100만 달러의 제작 비용에 흥행 수입은 1,000만 달러, 하나로 100억 원을 기록하면서 비록 흥행은 실패했지만 라세 할스트롬 감독 특유의 감수성이 깃든 연출과 배우들의 수준 높은 연기력에 작품성만큼은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평가는 조니 뎁 그리고 레오의 연기력에 대한 극찬이 많았던 반면 오히려 그들의 뛰어난 연기력 때문에 영화 전체가 너무 과대평가되었다라는 호평 또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길버트 그레이프의 평점은 평론가 기준 7.3,
관람객 기준 8.1로 8위를 기록했습니다. 조니 뎁 하면 빠질 수 없는 감독, 팀 버튼과의 두 번째 합작이자 칸 영화제에 진출한 감독의 첫 작품, 에드 우드가 7위를 기록했습니다. 영화를 너무 못 만들어서 오히려 전설이 되어버린 실존 인물, 에드 우드 감독의 일대기를 그려낸 영화입니다. 액션. 평소에 에드 우드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진 팀 버튼은 그의 일생을 다룬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퀸틴 타란티노 같은 젊은 영화 감독들에게 지지를 받고 재평가되면서 할리우드 역사상 최악의 감독으로 알려진 에드 우드는 이 영화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작품들이 DVD로 재발매되는 컬트적인 인기를 누렸는데요. 심지어 팀 버튼 감독은 에드 우드 감독의 스타일을 따라 B급 SF 영화 화성 침공을 제작했지만 에드 우드 감독 작품성에 비하면 너무 고퀄이라 아직 멀었다는 평을 받으면서 일부러 못 찍기에는 팀 버튼 감독의 능력이 너무 출중한 탓에 오히려 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성 침공과는 다르게 컬러가 대세가 된 후에도 흑백 영화만을 고집했던 에드 우드 감독의 스타일을 따라 이 영화 또한 흑백으로 연출되면서 50년대 영화계의 분위기를 잘 살려냈고, 에드 우드의 열정적이면서도 괴짜스럽고 순수한 모습을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소화해낸 조니 뎁 연기력 또한 큰 호평을 받으면서 다수의 평론가들에 의하면 팀 버튼 감독이 연출을 맡은 영화 중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했는데요. 영화 에드 우드는 1,800만 달러의 제작비로 600만 달러, 하나로 60억 원을 기록하면서 흥행 성적까지 에드 우드의 감독의 일대기를 완벽하게 그려 평가는 에드 우드가 빙의된 조니 뎁의 연기력과 팀 버튼의 독특하면서도 디테일한 연출력으로 에드 우드 감독을 향한 애정이 느껴지는 작품이라며 호평을 준 반면, 평소에 에드 우드의 열렬한 팬으로 잘 알려진 팀 버튼은 역대 최악의 감독을 너무 과대포장한 감이 있다는 비평 또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드 우드의 평점은 평론가 기준 7.5, 관람객 기준 8.0으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팀 버튼 감독과 그의 페르소나인 조니 뎁의 첫 합작으로 전설의 시작을 알린 작품, 가위손이 6위를 기록했습니다. 화장품 판매원 팩은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아무도 가지 않는 성에 들어가 인조인간 에드워드와 만나게 되고, I'll just be going now. Don't go. 외롭게 혼자 사는 가위손 에드워드를 마을로 데려오면서 펼쳐지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가위손 에드워드 역할로 게리 올드만, 톰 행크스, 짐 캐리, 로다주, 심지어 마이클 잭슨까지 거론되었지만, 팀 버튼 감독은 제작사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무명 배우였던 조니 뎁을 캐스팅하면서 이 둘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가위손 이후로 에드 우드, 슬리피 할로우, 찰리와 초콜릿 공장, 유령 신부, 스위니 토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다크 섀도우까지 팀 버튼 감독이 연출을 맡은 수많은 작품들에 지난 20년간 출연하면서 합을 맞춰왔는데요. 그 중에서 첫 합작인 가위손은 2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8,6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9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팀 버튼과의 첫 합작인 것 외에도 조니 뎁에게는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가 또 있었는데요. 영화가 개봉하고 킴 보거스를 연기한 배우 위노나 라이더와 실제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3개월 후 약혼까지 했지만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로 가끔 식사하거나 서로 응원해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 조니 뎁의 가정폭력 사건 관련에 대해 자신이 아는 조니 뎁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응원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조니 뎁은 사귀던 당시 위노나 포에버라는 문신까지 새겨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헤어진 후로 위노나의 마지막 두 글자를 지우면서 와이노 포에버, 번역하자면 영원한 주정뱅이로 바꾸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가위손 평가는 감정을 절제하며 인조인간 에드워드를 연기한 조니 뎁의 연기력과 팀 버튼 특유의 기괴하면서도 동화적인 분위기가 잘 묻어난 연출력에 호평이 많았던 반면, 조니 뎁과 팩을 연기한 다이앤 위스트웨어는 NPC 마냥 수동적이고 밋밋한 캐릭터 설정에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가위손의 평점은 평론가 기준 7.6, 관람객 기준 8.3으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뉴라인 시네마의 대표적인 호러 시리즈이자 니콜라스 케이지의 권유로 연기를 시작하게 된 조니 뎁의 데뷔작 나이트메어, 엘름가의 악몽이 5위를 기록했습니다. 악몽 속에서 나타나는 흉측한 괴물 프레디 크루거에게 쫓기는 나이트메어 시리즈의 첫 작품으로 개봉 후 폭발적인 인기로 TV 시리즈나 코믹스, 소설 등 다양한 분야로 전개되었고, 영화 시리즈는 1984년부터 2010년까지 총 9편이 개봉했는데요. 조니 뎁은 여주인공 낸시의 남자친구 역으로 데뷔작인 만큼 비중은 별로 크지 않았지만, 비인기 가수로 가난한 음악 생활을 하며 살고 있던 조니 뎁을 구해준 이 작품이야말로 인생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니 뎁은 이 영화를 시작으로 대스타가 되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빚을 전부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180만 달러의 제작비로 2,500만 달러, 하나로 280억 원으로 10배가 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평가는 전설적인 캐릭터 프레디 크루거가 등장한 첫 작품이자 꿈과 현실을 오가는 기발한 스토리와 연출에 거의 40년이 지난 저예산 영화라는 게 믿기 힘든 명작이라는 호평을 받은 반면,
고전 영화인 만큼 어설픈 특수효과에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리메이크 버전이 2010년에 개봉했지만 정말 특수효과만 좋아진 나이트메어 엘름가의 악몽 평점은 평론가 기준 7.7, 관람객 기준 7.9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FBI 잠입수사 사건을 다룬 영화 도니 브레스코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존인물 도니 브레스코의 자서전을 토대로 그가 잠입했던 뉴욕 마피아 조직의 간부 벤자민 레프티 루지에로는 젊고 현명한 도니를 친아들처럼 아끼게 되고 도니 또한 인간적인 면을 보인 레프티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면서 우정과 임무 수행 사이 갈등하는 도니의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입니다. If it was gonna be anyone, I'm glad it was him. Alright? 얼핏 영화 소개만 들어봐도 무간도, 디파티드, 신세계와 비슷한 내용을 하면서 자주 비교되기도 하지만 도니 브레스코는 실화 기반에다 개봉 날짜로 볼 때도 앞서고 있어 오히려 무간도가 도니 브레스코를 모티브로 한 영화이다는 추측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제작진 측에서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레프티를 연기한 배우는 데브 시리즈, 스카페이스 등 느와르 장르의 상징적인 배우이자 영원한 마피아 보스 알파치노가 맡았는데요. 원래는 주인공이 도니 브레스코로 캐스팅되었지만 알파치노는 도니 역으로 조니 뎁을 직접 추천했고 본인은 레프티 역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니 뎁은 캐스팅된 후 실존인물 도니 브레스코를 수개월 동안 매일 만나면서 그의 습관부터 표정, 말투까지 관찰하며 역할을 준비했고 역시나 명연기를 펼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Spent since November with him on a pretty regular basis. Picked up all the mannerisms, the voice. Kind of eerie how much he sounds like me. 아메리칸 갱스터, 데브, 스카페이스, 좋은 친구들 같은 마피아 소재로 한 영화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도니 브레스코는 조니 뎁이 연기한 작품 중 1위라 생각드는데요. 저처럼 이런 장르를 좋아하고 아직 안 보셨다면 꼭 추천드립니다. 3,500만 달러 제작비에 1억 2,400만 달러, 하나로 1,400억 원의 흥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조니 뎁과 알파치노의 명연기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분위기와 마이클 뉴엘 감독의 수준 높은 연출력에 호평이 많았던 반면 2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의 대부분이 도니와 레프티의 심리 묘사에만 치중한 게 아쉬웠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도니 브레스코의 평점은 평론가 기준 7.7, 관람객 기준 8.0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팀 버튼 감독과 마이크 존슨 감독의 합작이자 팀 버튼 감독이 최초로 연출을 맡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영화 유령 신부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생선 가게를 운영하던 졸부집 아들인 빅터는 귀족의 딸인 빅토리아와 부모의 결정으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리허설 중 밖으로 나와 서약을 외우던 빅터는 무덤 위로 튀어나온 에밀리의 손가락에 연습 삼아 반지를 껴보는데요. 반지를 받고 깨어난 에밀리는 빅터의 의도치 않은 청혼을 받아들이고 변명할 여지도 없이 아랫세계로 끌려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돈과 명예를 위해 강제로 결혼시키는 윗세계는 무채색으로 표현되며 사람들도 시체마냥 표정 변화나 생기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아랫세계에서는 배경색도 다채롭게 표현되었고 시체들 또한 윗세계보다 친근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죽는 것만도 못한 갑갑한 현실 세계를 비꼬은 팀 버튼 감독의 연출이 돋보였는데요. 때문에 애니메이션이지만 아이들보단 어른들에게 더 큰 공감과 감동을 주면서 호평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영화를 제작 당시 조니 뎁과 팀 버튼은 같은 해에 개봉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제작 중에 있었기 때문에 유령 신부 제작에 온전히 매진할 수 없었던 팀 버튼은 스톱모션 애니메이터 마이크 존슨을 공동 감독으로 지명했고 조니 뎁은 아침에는 윌리 원카, 저녁에는 빅터를 번갈아가며 연기했다고 합니다. 제작비 4천만 달러에 1억 1,800만 달러, 하나로 1,340억 원의 흥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팀 버튼다운 상상력과 연출에 호평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반면 감독이 제작을 맡은 전 애니메이션 작품 크리스마스의 악몽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호평 또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유령 신부의 평점은 평론가 기준 7.8, 관람객 기준 7.6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팀 버튼 감독과의 5번째 합작이자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괴담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영화 스위니 토드, 어느 잔혹한 이발사의 이야기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벤자민 바커는 그의 아내를 탐한 악랄한 판사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후로 15년 아내와 딸을 되찾기 위해 미치광이 이발사 스위니 토드로 거듭나 손님의 머리를 잘라주면서 오로지 복수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그의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입니다. 처음으로 뮤지컬 영화에 출연하면서 노래하는 조니 뎁의 경우 관객들의 걱정을 받았지만 배우가 된 후에도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조니 뎁은 생각 외로 잘 소화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조니 뎁은 인터뷰 중 스위니 토드는 가위손 에드워드의 친척이었을 거다는 드립까지 치면서 겹치는 두 캐릭터와 두 개의 작품 모두 팀 버튼과 조니 뎁의 합작인 만큼 자주 비교되었고, 뿐만 아니라 중년 시절 그린델왈드의 조니 뎁, 청년 시절의 제이미 캠벨 바워, 벨라트릭스의 헬레나 보넴 카터, 스네이프의 앨런 릭먼, 피터 패티그로의 티머스 스폴, 사샤 바론 코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주연과 조연 배우들이 해리포터 시리즈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5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1억 5,3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1,700억 원의 흥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팀버튼과 조니 뎁의 첫 뮤지컬 영화인 만큼 많은 걱정을 받았지만 장르만 다를 뿐 그들의 뛰어난 연출력과 연기력은 여전하다며 호평을 준 반면, 이 둘의 연출과 연기력 빼고는 그냥 무난한 영화로 팀버튼과 조니 뎁의 합작에 남겨진 호평들은 전부 다 비슷해 보입니다. 스위니 토드 평점은 평론가 기준 8.0, 관람객 기준 7.7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설적인 영화 스카페이스의 각본을 맡은 올리버 스톤 감독의 대표작이자 베트남 전쟁을 다룬 수많은 영화 중 단연 최고의 명작으로 평가받는 작품 플래툰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자란 명문대생 크리스 테일러는 가난한 사람들만 모아 베트남의 총알바지로 내몰리는 현실이 못마땅해 전쟁의 자원이 있대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올리버 스톤은 베트남전 경험자로서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분이 불명확한 상황에서의 민간인 학살 문제, 소대별 전투 상황에서 미숙한 장교와 경험 많은 부사 간의 역할 분배 등 여러가지 베트남전의 막장스러운 상황을 잘 재현하면서 1986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아직까지도 완성도 높은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화 나이트메어 엘른가의 악몽 후로 조니 뎁이 연기한 두 번째 작품인데요. 통역병 러너를 연기하면서 딱히 눈에 띄지 않는 단역이었지만 Tại sao bố cứ theo? 플래툰은 5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작품상, 편집상, 음향편집상을 수상했고 44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감독상, 작품상, 나무조연상까지 수상하면서 영화의 작품성만큼은 상당히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제작비는 겨우 600만 달러에 1억 3,9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1,600억 원의 흥행 성적으로 지금은 사라진 오라이언 영화사의 작품 중 늑대와 춤을 후로 역대 두 번째 대박 작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평가는 흥행성과 작품성 모두 인정을 받은 역대급 전쟁 영화로 올리버 스톤 감독의 사실적인 각본과 뛰어난 연출에 호평이 많았던 반면, 전쟁 영화이다 보니 정치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호평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한 줄로 요약이 안 되고 무엇보다도 이게 영화의 작품성과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 없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플래툰의 평점은 평론가 기준 8.8, 관람객 기준 8.4로 비록 단역이었지만 조니 뎁이 출연한 60개가 넘는 작품들 중 가장 높은 점수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조니 뎁이 출연한 영화 중 가장 평점이 낮은 영화는 모데카이로 평론가 기준 3.1, 관람객 기준 5.4로 62위를 기록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작품마다 몰라볼 정도로 달라지는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 조니 뎁의 작품을 평점으로만 순위를 정리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은 조니 뎁의 캐리비안 해적 세상의 끝에서로 찾아뵙겠습니다.